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영진 유라인 성형외과의 김영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의학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약간 꺼져가지고 그 풀페이스 그 지방 이식 그 해보고 싶은데 그거 좀 궁금한 거 아, 네.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요? 네.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지방을 넣는 거예요? 아, 풀페이스는요. 네. 이마서부터 턱 끝까지 부족한 부위에다가 넣는 건데요. 제가 그러면은 한번 얼굴에다가 네. 모의로 한번 디자인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 거울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마 모양은 전두동이 좀 많이 전두동이라고 그래갖고요. 요 앞에는 그 이제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에요. 뼈가 있으면 그 밑에 공기주머니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도드라지신 분들은 인상 자체가 조금 강하게 보여요. 남성적으로 보이고 그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저는 꺼진 거죠? 아니요. 저도 튀어나온 거예요? 네. 어머, 이게 튀어나왔어요? 네. 전두동 부분이 많이 발달된 상태시고요. 그리고 이마는 많이 넓진 않은데 조금 누워 있죠. 옆에서 이렇게 봐도 컨투어 자체가 약간 좀 누워 있는.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러면은 지방 이식을 이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 부분은 꺼졌으니까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여기도 좀 꺼졌네요. 이렇게 맞아, 있죠? 여기는 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이식은 여기다가는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대부분 지방 이식을 많이 실패해서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상태시고요. 요거는 미간 이렇게 인상 쓰는 근육에다가 그 안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피해서 지방 이식을 저는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다가 넣으면 얼굴이 커 보이진 않아요? 아, 그럴 리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마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이마 안에서만. 그리고 관자는 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관자 넣으면 좀 두상이 커 보이진 않는데. 근데 여기도요, 많이 넣지 않고 절대로 광대보다 더 선을 바깥 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재배치도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볼은 괜찮아요. 저 약간 여기 그 그림자 지는 거 이거는 그냥 그것도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정도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넣다가 커지진 않죠? 안 커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아무리 많이 넣어도요. 여기 꺼진 부분에다가 광대 밑에 꺼진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심호흡 수술할 때는 여기다 지방 이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많이 넣어도요. 광대보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웃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터질 것 같고 이러진 않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들은 말인데 이 용어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위를 이제 좀 설명을 하는 데서 이마는 이마고요, 그쵸? 그리고 관자는 관자고 눈 밑은 눈밑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밑을 저는 한번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와잠이라고 한다고요. 와잠?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와잠이래요. 그리고 눈 밑은 와잠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팔자. 팔자. 그래요. 팔자라고 부르는데 팔자는요 사실 이 선을 말하는 거죠. 팔자 웃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도. 근데 요거는 이제 팔자 주름이니까 그 주름 자체는 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요 부분 요렇게는 뭐라고 할까요? 팔자 삼각존? 그렇지. 그것도 괜찮네. 근데 그거는 귀족이라고 그래요. 귀족. 귀족? 네. 이게 무슨 신분의 귀족 이런 게 아니라 요거 귀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턱. 턱이죠, 턱. 네. 턱이에요. 요건 턱.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넣는 경우 그리고 또 볼이 심하게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볼에다가 좀 채워서 절대로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얼굴이 커 보이진 않을 정도로만 지방 이식.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혹시 어느 정도? 양은요,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얼굴에다 지방 대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지방 양을 한번. 한 번에 꽤 많이 들어가요. cc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c요? 네, 50cc? 50cc. 50cc면은 많은 양이죠, 그렇죠? 네. 50cc 넣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50cc가 완전히 풀페이스 너무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50cc나 60cc까지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죠? 소주잔이요. 소주잔 하나를 넣기가 힘들어요. 진짜요? 네. 군데군데 넣으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 넣기가 더 힘들어요. 이만큼을 지방을 넣기가 힘들어요. 이 지방은 보통 허벅지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네. 허벅지에서 뭐 우리가 지방 흡입하면 막 1리터 뽑고 막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소주잔 하나 정도만 허벅지에서 빼서 얼굴에 이식을 하는 건데 보통 1차 지방 이식할 때 풀페이스 가면은 소주잔 하나도 사실 넣기가 힘들고요. 네. 근데 2차 지방 이식하면 보통 이보다도 좀 덜 적게 들어가니까 보통 2차 지방 이식할 때는 2-30cc 정도 풀페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턱이거나 턱이 모양이 안 좋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제가 가장 뭐 지방 이식의 꽃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은 귀족하고 네. 턱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마 같은 경우는 보통 20cc 넣으면 제일 많이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20cc 예. 많이 들어보네요. 예, 관자 한쪽은 보통 맥스 한 5cc 정도 들어가고 눈 밑은 한 2-3cc, 귀족은 3cc 정도가 맥스예요. 그리고 턱끝은 너무 무턱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턱이어서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건강하게 지방 이식을 할 수 있는 양은 한 5cc 정도나 6cc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턱 끝에 모양을 이렇게 보실 때 거울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턱 끝에 들어갈 때 옆에서 보면은 전진 정도가 약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길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이식할 때 이 길이를 이렇게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전진 정도가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은 한 5cc 정도에서 6cc 정도.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마리오넷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부분이 턱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턱 끝에만 단순하게 이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다가도 아주 미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눈 밑에다가 제가 미세 지방 이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미세하게 지방을 좀 깔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족하고 턱끝은 넣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지방이 굉장히 빨리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귀족하고 턱끝이요. 근데 왜 빨리 빠졌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냐면 그만큼 만족감이 높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죠. 근데 사실 빠지는 게 아니라요. 넣는 양이 제한적인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붓기가 빠지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가 넣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귀족북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시는 이유가 목적 자체는 이 부분이 도드라지면요. 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약간 입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하고 이제 그럼 입 빼고 귀족하고 턱 끝에다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지방 이식을 해준다면은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저기 시청자분들은 잠시 못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사진이고, 네 어떠세요? 아니 이걸 넣은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양악 수술한 거 아니고요. 진짜 교정한 것 같다 거의. 수술까지 한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두 번의 지방 이식 자위가 두 번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착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차례 턱 끝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저걸 만지면 말랑말랑한 아니요, 거? 아니요. 그냥 지금 만졌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세요. 어머, 저기 생긴 게 다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이죠. 근데 뭐 지방이라고 턱에다 넣었을 때 네. 뭐 이렇게 뭐 뱃살처럼 꿀렁꿀렁 한다든지 그런 거는 흔들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덜렁덜렁 그런 거 없고요. 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진짜 뭐 넣는 게 한정적이고 만들 수 있는 게 저도 사람인지라 뭐 한 번에 저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5번 정도, 5번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네, 조금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무턱이거나 할 때. 수술하고 흉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생기는? 일단은요, 저는 얼굴에다가 이식을 할 때 바늘로 일단 이식을 하기 때문에 끝이 묻은 캐뉼라라고 하죠. 캐뉼라라고 하는데 그 자국은 뭐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고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수술할 때 바늘 자국이 좀 부담스러우신지 다른 의사분들 이렇게 수술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주로 한 군데는 몇 군데서만 뚫어갖고 다 이식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모발 라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네. 해갖고 얼굴을 다 이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많이 뚫어요. 어차피 막힐 구멍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덤덤 듀오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 잘 붙이시면은 네, 다 없어져요. 그 지방 채취하는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저는 봉합 안 해요. 저는 아예 봉합 안 하고요. 그 만약에 예전에 지방 흡입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웬만하면 그 자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무 흉터 없으면은 이제 그 엉덩이 주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속옷 뭐 수영복 입으셔도 보이지 않는 위치다가 뚫는데 보통 크기는 한 2, 3mm 정도. 지금 여기에 수두 자국 하나 있으시네요, 그쵸? 전백 흉터예요. 전백 흉터예요? 네. 이거보다 작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허벅지에는 이거보다 작다는 거죠? 네. 그런 거보다는 네, 거의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작으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지방 흡입을 받아보시고 지방 이식을 받아보시고 흉터가 많이 남으셔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다른 부위에서 뺐는데 그 환자분이 전하고 너무 비교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워낙 적게 여니까 꼬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네, 지방 채취는 네, 절대 안 꼬매요. 저는요. 네. 좋네요. 네. 제가 또 검색해보다가 석회화라는 거를 봤는데 그게 뭐예요? 석회화는요, 제가 한번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게 뭐 여기 제가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뭐냐면요, 허벅지에서 채취를 한 지방이에요. 네, 아주 확대를 해놓은 거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쐈으니까 여기 안에 이런 덩어리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사실 덩어리는 아니겠죠. 요렇게 작은 형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지방이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네. 가득 차 있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이 네. 뭔가 이제 볼륨을 주는 거니까 이거 하나를 지방 세포라고 할게요. 네. 하나에.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미세한 구조라고 생각을 할게요. 석회화는 보통은 이제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몸 거여도 얘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주변이 당연히 지방층에 넣었으니까 지방이 주변에 같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조직들이, 그러니까 뭐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허벅지에서 이식이 돼서 이쪽으로 갔을 때에는 살아야 돼요. 네. 보통 얘가 살 수 있는 시간을 3일을 줘요, 저희가. 3일을 주는데 이 사이에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체액이 이쪽에 그냥 영양을 공급을 해줘요. 여기 체액이 이렇게 뭐 피도 있을 거고 뭐 체액이 이쪽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한 3일 정도까지 살아나면요, 서서히 주변 구조로부터 혈관이
안쪽으로 자라나게 돼요. 혈관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하고 요런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가운데까지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가운데까지 혈관이 자라 들어가려면 영양 공급이 되려면 네. 그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작은 게 더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푹 싸서 놓으면은 그렇고 조금씩 깔아준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변의 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살았어요. 네.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얘가 예,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세포가 어쨌든 죽었으니까 보통 이제 경험상 봤을 때 지방세포가 죽으면 액화되는 것 같아요. 물 형태로 되는데 안쪽에서 고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네. 몸에서 어떻게든 처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지방세포 안쪽에 있는 걸 처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른 성분들이 몸에서 이제 세포들이 이동을 해서 얘를 고립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 있어도 너가 죽었어도 내가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보관할게. 어차피 내 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는 석회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딱딱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화를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 지방을 꽉 쏘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살살살 깔아주지 못하고 많이 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석회화가 나타나요. 그럼 석회화의 증상은 어떠냐? 네. 만지면 딱딱해요. 네. 뭉텅뭉텅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뭉텅뭉텅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항상 멀티 레이어 여러 층으로 멀티 디렉셔널 여러 방향. 네. 그래서 아주 작게 그리고 그렇게 넣는 게 석회화를 가장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석회화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요.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몸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요. 뭐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석회화가 돼버리면은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특히 얼굴도 그렇지만 석회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방이식은 부위는 가슴이거든요. 가슴에다가 지방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니까 처음에 몸에서 걔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석회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석회화되면은 제가 이제 거꾸로 석회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뜯어내요? 너무 불편하면은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모양새가 일단은 마음에 그런 모양. 것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만졌을 때 계속 덩어리져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지방 이식 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맞았는데 지방이 아직도 안 빠지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지방이 잘 빠질 거면 내 뱃살은 왜 안 빠지냐고. 네? 내 뱃살은 왜 내 이중턱은 안 빠지냐고. 네, 그렇죠? 들어갈 때 크기가 만약에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넣었을 때 크기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 알 크기라고 치면 지방세포 하나 크기가 그건 이제 좀 크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몸에 들어가면은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크기가 약간 쌀알 크기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체 수는 바뀌진 않지만은 크기가 좀 작아지거나 혹은 10개를 넣었으면은 8개는 아까 그런 형태로 생착이 됐지만 2개는 석회화의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석회화는 모든 지방이식이 석회화가 1도 안 생긴다? 그렇게는 얘기하기는 힘들고, 얼굴에 지방이식을 하더라도 미세 지방이식을 하면은 석회화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티가 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얼굴 엑스레이 찍어보면 지방이식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작게 아주 이렇게 모래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흔하게 보는 경우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슴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식을 하셨을 때 석회화가 되는 경우는 아까 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그것도 좀 괜찮아지는 사례가 있다라고 학교에서 그래요? 발표하는 걸 저도 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수술 후에 붓기가 혹시 양쪽이 좀 다르게 빠질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붓기는 다르게 빠져요. 그럼 네. 한동안 좀 짝짝이로 생활해야 네, 되시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붓기는 당연히 다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워지는 건 얼마나 있어야 자연스러워져요? 아까 풀페이스 지방 이식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얼굴이 가장 자연스러워지고 예뻐 보이고 할 때가 3주차. 3주차. 3주.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주 정도 되면요, 이 얼굴에 이 지방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굴에 볼륨을 주기 위한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붓기가 있을 때 예뻐요. 근데 그 3주차 붓기가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조금 이게 언제 빠지지? 과하다. 이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러다가 네. 3주 되면 다 예뻐요. 그때 붓기는 웬만하면 안 빠졌으면 좋겠다고들 말씀 많이들 하세요. 어. 그리고 그러면은 붓기가 빠지는 게 언제쯤 다 빠지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게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똑같이 드시는 거 똑같고 그렇다면요, 몸에 막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런 게 체중 변화가 없으시다면은 저는 한 달 반에서 2달이 최종 결과라고 말씀드릴게요. 살이 그럼 빠지면 얼굴살도 같이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럼 찔 때는 같이 찌죠.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체중에서 지방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하게 하는데 또 네. 너무 이만 막 과하게 하고 이러신 분들은 한 5kg, 10kg만 쪄도요, 얼굴 빵. 얼굴 정말 빵빵해져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방은 결국 내 거란 얘기예요. 내 몸에서 그냥 자리만 옮겨간 거니까 걔도 같이 살찌고 같이 살 빠지는 거예요. 얼굴살 잘 찌는데 살찌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그 혹시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특히 얼굴이 지성이거나 기존에 여드름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이마하고 턱 끝에는 조금씩 그 여드름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네. 턱 끝에 만약에 안 넣어도 턱 끝에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넣은 경우에 네, 좀 올라온 경우는 있어요. 네. 지방 이식한 부위에 혹시 필러를 맞아도 되나요? 네, 돼요.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몸 되는 거라고. 네. 아까 내 몸 됐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다 지방 있고 뭐 한데 뭐 필러 맞아도 상관없죠. 근데 단 필러가 내 몸 완전히 이사 왔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 이식 하시고요, 필러 맞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맞으실 거면은 전 3개월 정도는 적어도 있다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개월. 아니면 2차 지방 계획 있으시면 2차 지방 끝나시고 나서 3개월. 네. LED 마스크 같은 거. 요즘 뭐 그런 거는 바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바로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저도 경험이 정말요?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 그냥 좀 바로 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것도 한 3주 정도. 3주. 네, 3주 정도 좀 있다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피부에 무슨 영향을 주는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LED 마스크가 어차피 피부 굉장히 그 표피층 정도 하고 그 정도에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이 침투되는 약간 뭐 얕은 진피층 정도까지 영향을 주지만은 지방이 이식되는 건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골막 위, 근육 밑 이런 정도의 지방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지만은 그래도 뭐 혹시 모를 저도 이게 뭐 얼만큼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고 또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뭐 한 3주 정도 있다가 하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뭐 사우나 뭐 우리나라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나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안 간다고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주만 한 3주 정도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다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